안녕하세요. 운동전도사 그쪽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만 특별히 PT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저번 영상에서 운동 3가지 알려드렸었는데 잘 하고 계신가요? 저번 운동이 밀고 당기기라는 운동으로 가슴을 밀어내는 체스트 프레스, 다리를 밀어내는 레그 프레스, 등을 아래로 당겨주는 랩풀다운이라고 하는 운동을 안내해드렸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저번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자, 오늘 가르쳐드릴 몸짱이 되는 운동은 모으고 운동입니다. 네, 가슴 모으고 등을 모으고 다리를 모아주는 운동인데요. 저번에 가르쳐드렸던 3가지 운동과 오늘 가르쳐드릴 운동 3가지가 서로 협응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기능과 근력을 키우는데 상당한 도움을 드릴 거예요. 당연 미용적인 부분도 기본적으로 따라오게 되겠죠. 자, 그럼 3가지 운동 한번 배워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안내해드릴 운동은 시티드 로우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시티드 로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의자 높이와 배바지 높이를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의자 높이는 아래 레바를 이용해서 중간 조절을 해주시고, 내가 앉았을 때 명치와 가슴 중간에 이 배바지의 상부가 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양쪽에 손을 잡는 방법이 있는데 오버 그립으로 잡는 방법이 있고 마주봉 그립으로 잡는 패러럴 그립이라고 써요. 자, 제가 안내해드릴 운동은 패러럴 그립을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을 안내해드릴 거고요. 나한테 맞는 무게 설정을 진행하시고 패러럴 그립으로 잡는데 배바지의 길이가 너무 길다고 하시면 조금 좁히신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고요. 허리를 곧게 핀 상태에서 한쪽씩 잡아서 곳곳이 허리를 핀 상태에서 진행하시고요. 이때 어깨가 으쓱거리지 않고 끌어보겠다가 천천히 내리고 그대로 끌고 왔다가 내리고 팔꿈치를 최대한 내려가서 등의 하부 쪽을 타겟하는 거예요. 등 근육에 전체적인 자극이 들어가시면서 특히나 등의 하부에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혹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주의사항으로는 운동을 하시면서 팔꿈치의 각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팔꿈치를 니은자가 아니라 몸 쪽으로 가까워진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팔꿈치를 뒤로 못 보내다 보니까 날개뼈의 좌우 운동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의 각도가 니은 형태로 유지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팔꿈치가 벌어지게 되면 팔꿈치가 위로 올라가면서 승모근의 개입도가 너무 강해지고요. 반대로 팔꿈치 너무 접게 되면 팔꿈치를 뒤로 못 보내기 때문에 등의 개입도를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의 각도를 맞추시고 진행해 주시는 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당기실 때 몸을 굽힌 상태에서 당기시지 않게끔 허리를 아치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너무 과도하게 하시게 되면 허리의 부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체를 곳곳이 세운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걸 기본으로. 또 반대로 배바지가 있는데 배바지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눕게 되면 그 무게를 온전히 허리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안내해드리는 운동은 힙 어덕션이고요. 힙 어덕션은 허벅지 안쪽에 내전근 발달 운동으로서 힙을 모아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힙 어덕션. 앉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앉으신 상태에서 다리를 앞에 있는 발판에다가 위치시키시고요. 내가 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벌려주시면 돼요.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더 피셔도 되고요. 네, 유연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가동 범위를 좀 좁혀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상체가 뒤에 패드에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가 들썩거리지 않게 양손에 손잡이를 잡아주시고요.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이 같이 만난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수축해주고 천천히 내려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허벅지 안쪽에 있는 무릎에서부터 가랑이 안쪽까지 위치하고 있는 내전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발달시킴으로써 무릎의 안정화에도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안 닿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양쪽에 손잡이가 잡히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엉덩이 패드를 잡는 방법도 있고, 이게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시면요, 최대한 허벅지를 손으로 눌러서 엉덩이가 뜨지 않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몸을 뒤로 기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뜨는 걸 방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허벅지 안쪽에다가 손을 갖다 대시고 운동을 해보시다 보면 허벅지 안쪽에 손가락처럼 툭 튀어나오는 내전근을 손으로 만져서 만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느끼는 자극을 통해서 운동을 진행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주의사항으로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엉덩이가 뜨지 않게끔 주의해 주시는 게 기본적인데요. 엉덩이가 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하시다 보면 골반에 뒤틀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반동을 이용하시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안쪽 근육을 이용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반동을 이용하시게 되면 운동이 수월해지긴 하지만 허벅지 안쪽에 내전근보다는 다른 쪽으로 근육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골반의 틀어짐도 심해지고 골반의 통증도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내전근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모을 때는 약간 빠르게,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시면서 안쪽에 있는 내전근의 움직임을 최대한 느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무릎에 손을 대시고 모을 때는 같이 모아주고 필 때는 손을 떼서 살짝 옆쪽에다 위치시킨 후에 안쪽의 느낌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 운동은 팩덱 플라이라고 하는데요. 팩덱 플라이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손잡이를 잡아서 진행하시는 게 있고요. 팩트에 기대서 손을 모아주시는 동작이 있는데요. 손잡이를 잡고 진행하시는 팩덱 플라이를 안내해 드릴게요. 처음에 진행하실 때는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넓이를 조정해 주시는데, 내가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 넓게 잡아 주셔도 되고요. 무리가 가지 않는 선상에서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의 넓이를 맞추셨으면 앉아야 되는데, 앉았을 때 손의 위치를 또 잡아야 되잖아요. 의자 높이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가 가슴을 내밀었을 때 이 중앙에 위치시키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팔이 굽혀져 있는 W자 형태에서 그대로 모아주시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우리가 여기를 회전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회전이 된다는 느낌을 갖고 W자를 만드시면서 내려갔다가 반원을 그리시면서 모아주시는 거예요. 허리가 곧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내려갈 때는 W자, 모을 때는 반원을 그리면서 다시 내려갈 때는 천천히, 올라올 때는 약간 빠르게. 어깨가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 앞으로 위치를 조정하실 수 있겠죠. 엉덩이와 어깨 붙이고 머리 붙인 상태에서 모았다가 반원을 그리시면서 쭉 내려가서 겨드랑이에 자극을 받고 그 상태에서 모았다가 내려가면서 자극받고 그대로 모아주시면서 천천히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타겟 부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흉근의 세세한 부분들이 다 자극이 되거든요. 손잡이에 잡는 위치에 따라서 대흉근 자극에 틀릴 수가 있어요. 손잡이를 내 가슴 중간에 위치하시게 되면 흉골부에 위치한 대흉근 중간의 가슴, 바깥쪽 가슴을 발달시킬 수 있고요. 손잡이를 약간 위쪽으로 잡으시면 쇄골부에 위치한 근육을 발달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슴 밑부분에다가 손잡이를 잡으시면 아랫가슴 쪽으로 타겟 부위가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혹시 주의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주의사항으로서는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이 모아주시면서 몸을 같이 이렇게 앞으로 숙이시는 동작인데요. 몸을 앞으로 숙이실 경우에 가슴의 근육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어깨 부위에 자극이 들어가시고요. 체중을 이용해서 운동하기 때문에 가슴 부위에 적절한 운동이 되기가 어려워요. 머리와 어깨가 항상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아주시려고 해주셔야 되고요. 내려갈 때 빠르게 내려가시게 되면 어깨 손상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무게를 느끼면서 가슴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최대한 받아주시고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진행하실 때 반원을 그리면서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팔을 핀 상태에서 진행하실 경우에는요, 무게를 승모근 쪽에서 받게 돼요. 가슴 근육이 아니라 승모나 어깨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항상 팔이 약간 굽혀져 있는 상태에서 회전문이 회전한다는 느낌으로 반원을 그리고 그대로 모아주시는 거예요. 이 운동의 기구 이름이 플라이인데 날개짓을 하듯이 운동을 해주시는 게 이 운동의
특성이거든요. 반원을 그리면서 W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팔꿈치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게 되면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를 살짝 주먹보다는 내려간 상태에서 위치시키고 움직임을 진행해 주시게 되면 어깨의 부담도는 적고 가슴에 좀 타겟이 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가슴 운동을 할 때 플라이를 먼저 추천을 많이 해주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분들이나 운동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의 자극을 잘 느끼시기가 어려워요. 플라이를 먼저 추천해드리는 건 텀피로 법칙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가슴을 세세하게 자극을 시켜놓고 운동을 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가슴 근육이 발달되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체를 잡을 때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느낌 정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나면 장갑을 몇 개 벗은 것처럼 근육의 긴장도나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느끼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텀피로 법칙을 통해서 가슴에 자극을 조금 더 집중도 있게 어깨나 삼두근으로 힘이 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가슴에 주 타겟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때문에 추천을 먼저 해드리는데요. 아예 힘이 없는 초급자분들한테는 보내드리고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수준의 기본 체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텀피로 법칙으로 진행을 해드리고요. 초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프레스와 같은 운동을 해주시고 혹은 그 다음날 이렇게 플라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많이 어려우셨나요? 세트 수와 횟수도 저번과 동일하게 1세트는 20회 정도로 진행하는데 근육의 긴장도를 높이고 해당 부위에 운동이 되시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2에서 4세트는 12에서 15회가 쉽지 않고 어렵게 될 정도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가르쳐 드렸던 운동은 1일차 운동으로 정하고요. 오늘 가르쳐 드렸던 운동을 2일차 운동으로 정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헬스장에서 주 2에서 3회 정도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다리, 가슴, 등 이런 근육을 자주 사용하게끔 하는 게 이 운동의 핵심인데요. 이렇게 운동해 주시면 설명해드린 대로 협응이 되는 운동에 기초 근력을 상당히 빨리 올릴 수도 있고요. 좀 더 세밀하게 근육을 자극시킬 수도 있어요. 저번 운동이 큰 붓으로 그림을 색칠하는 거라고 했다고 하면 오늘 운동은 작은 붓으로 테두리를 그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운동 모으고 이 운동 꼭 기억하셔서 헬스장에서 반드시 진행해 보시고요.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을 선물해 드리고 싶은 운동전도사 벤쪽이었습니다.